세계 교역량의 12%가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에 컨테이너선이 전복하면서 중동 원유의 유럽 수출길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몇 주 걸릴 거라는 예상과 달리 다행히 빨리 부양에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알게 되겠지만 정전 상태에서 강풍을 맞아서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선박에는 발전기가 보통 2대가 있고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다른 발전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파도도 잔잔한 운하 내에서 정전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배를 건조한 이마바리 조선소는 지금은 한국에 밀렸지만 여전히 세계 3위급의 조선소입니다. 이 배를 용선해서 운용 중인 대만의 에버그린 선사도 컨테이너 선단 중에선 현대상선보다 큰 세계 5에서 7위급의 큰 회사입니다. 정확한 재원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선적은 파나마일 것이고 선원은 대만 사람일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조립하지만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은 메인 엔진부터 작은 압력계, 온도계 하나까지 제조사와 제조국이 다 다릅니다. 아마도 메인 엔진은 독일 만사와 덴마크의 B&W가 합병해서 만든 만 디젤 엔진이 들어갔을 것이고 발전기도 만 디젤 제품일 것입니다. 한때 선박용 대형 디젤 엔진 시장에서 만 디젤의 유일한 대항마였던 스위스의 슐처사 엔진은 1997년에 핀란드의 바르질라에게 팔렸는데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사의 한때 세계에서 가장 컸던 컨테이너 선인 엠마 머스크선이 14기통짜리 바르질라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했었지만 현재 대부분 대형선은 만 B&W 엔진을 사용할 것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선에는 사이드 스러스터라고 배가 앞뒤뿐 아니라 좌우로도 옆에서 밀어주는 터그보트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에버기븐호도 사진상으로는 이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선수가 바닥에 너무 처박혀서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앞쪽에 흙을 퍼냈고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밸러스트 탱크에서 물을 엄청나게 퍼낸 후 터그보트 여러 대로 옆을 밀어서 뺀 것 같습니다. 선박은 보통 항구 정박 시 수위를 조절하고 화물 무게 여부에 따라 운항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배 양쪽에 밸러스트 탱크라는 공간에 바닷물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물 양을 조절해서 배의 수심을 조절합니다. 가끔 정박한 배에서 더러운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배에서 나오는 오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수심 조절을 위해 배에 저장하던 바닷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배출하는 것인데 간혹 뻘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400m에 20만 톤이나 되는 배가 강풍에 밀리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유조선은 원유를 배 몸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만적 시 오히려 무게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아서 바람의 영향이 적지만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배 위에 높이 쌓는 형태이고 원유선에 비해 안전보다 화물 배달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향상을 위해 배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라서 강풍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주 EIA 미국 에너지 정보국 재고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주 동안 휘발유 수요 평균이 하루에 800만 배럴을 넘어섰고 미국 내 정유소 처리 물량이 텍사스 한파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나옵니다. 미국 원유 재고는 5주 연속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3월 말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 굴착기 수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가와 수요가 꾸준히 회복된다면 그 숫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예멘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을 향한 공격은 자주 있던 뉴스지만 최근 사우디가 제안한 평화계획에 대해 반군 지도자는 몇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협상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반군은 12개의 폭발물이 실린 드론과 8개의 미사일을 사용하여 석유시설만 집중 공격하였는데 드론들은 사우디 방공망에 의해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후티 반군이 예멘 국토에서 점점 세를 확산할수록 굳이 사우디의 평화 협상을 받아들일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평가받는 예멘 내전은 2014년 말 촉발된 이후 6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유럽의 석유 수요 회복은 이번 달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봉쇄 조치를 확대했고 5월에 재개하기로 했던 영국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궁에 빠지면서 올여름 기대했던 계절적인 수요 회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해외여행 재개는 정부의 신속한 예방접종 캠페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후 관련 유럽 항공사 주식들이 떨어졌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의 항공 편수는 2019년 수준보다 60% 이상 낮으며 몇 주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항 승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수요가 강력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오펙 감산 유지 소식에 WTI 유가가 한때 66달러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유럽발 코로나 재확산과 봉쇄 소식 그리고 백신 공급 차질 뉴스로 인해서 60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가 수에즈 운하 소식으로 다시 6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인핸스드 드릴링은 최근 파트너 트랜스오션과 함께 정확한 유량을 측정함으로써 해양 유전 건설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인 EKD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가을 노르웨이에 있는 테스트 시설에서 과거의 실제 이벤트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포괄적인 테스트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가 폭락 이후 특히 해양 드릴링 서비스 업체의 주가 타격이 가장 심한 가운데 RIG 주가는 지난 3개월간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추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사는 최근 노르웨이의 카본 캡처 벤처기업과 노르웨이 해안에 있는 폴라리스 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탄소 포집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건설에 들어갈 이 해상 탄소 저장 시설은 노르웨이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1억 톤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암모니아 생산 공장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 발전해서 석유 산업이 생명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릴링 등 유전 서비스 대기업인 슐럼버거, 베이커 휴즈, 할리버튼 등이 미국 석유 개발 슬럼프로 사이즈를 다소 줄였고 성장성이 커 보이는 해외 유전 사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더 적은 인력과 장비만으로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다 보니 올해 미국 내 생산 비용과 프로젝트 진행 속도도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는 예상되는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20빌리언 달러를 빌릴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쿠웨이트나 UAE는 오펙 내에서 사우디보다 재무표가 좋은 편인데 이번 차입 계획은 작년의 코로나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중동 국가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석유는 쿠웨이트의 국가 수입의 90%를 차지합니다. 바이든, 와이오밍과 다른 12개의 공화당 주도주들은 석유 시추용 연방 토지 임대를 중단하라는 바이든의 환경 정책은 공격적이고 무모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와이오밍 주지사는 이런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으며 설사 도움이 되더라도 석유 생산은 단순히 기준이 덜 엄격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뿐이기 때문에 실제 도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들 주의 교육, 의료, 그리고 교통정책 자금은 대부분 석유 회사들의 임대료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페트로차이나, 올해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과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 카펙스 지출금을 줄였고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부채를 갚으며 내실을 다지는 분위기인데 중국의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차이나는 사우디 아람코, 엑손모빌, 로열 더치쉘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보다 많은 37빌리언 달러의 투자 예산을 발표하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이달 초 향후 5년 동안 석탄, 석유 및 가스의 국내 생산량을 늘릴 것을 촉구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탈탄소화를 외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친환경 정책으로 주 정부 임대 시추 허가를 취소하는 등 생산량을 줄이는 사이 중국은 겉으로는 탈탄소화에 동참하는 척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은 이란과 25년간 석유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경제 투자를 하고 그 대신 석유를 구매할 계획이며 이미 중국은 싼 가격의 이란 원유 수입을 유엔 법규를 위반하면서 하루에 약 100만 배럴로 늘렸고 이미 신장 위구르와 대만 문제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킬 계획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해진다면 유가에는 악영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타격 이후 배달 음식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플라스틱 소비도 같이 증가했는데 올해 역시 포장용뿐 아니라 특수 플라스틱과 합성 고무 제품까지 각종 플라스틱 관련 제품 호황이 예상되면서 미국의 주요 플라스틱 관련 주식인 LYB, WLK, TSE, DWO 등도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탈로는 민간 기업이 멕시코에서 발견한 최대 석유 발견인 멕시코만 자마 지역의 유전 개발을 놓고 멕시코 국영 석유 기업인 페멕스가 근처의 본인 소유 유전과 연결된 같은 유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분쟁 중이었다가 작년 매장량의 60%가 탈로스 에너지가 운영 중인 구역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속 협의 중이었으나 그게 협의 만기일인 작년 12월을 지나 올해 3월 25일까지 두 번째 연기되었고 그 역시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운영할 것인지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됐으나 수익금 분배 등 세부 사항을 놓고 논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